저는 본래 부부간의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같이 애들을 키우고 살며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도록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나 봐요. 나름 살 만큼 살면서 볼 거 다 봤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나이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 남편과는 각자 소개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아주 어색하고 불편하게 첫 만남을 가졌던 걸로 기억해요. 애들이 가끔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어른들이 소개시켜 주셨다는 말밖에는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남편 역시 그랬던 상태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대화에 진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몇 번 만나서 차를 마시다가 어느새 결혼 날짜가 잡혔고 말이에요. 딱히 사랑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아주 흔하게 있는 행사 중 하나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과 아들이 한창 누구를 좋아하고 애타게 연애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새삼 좀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연애를 한다든지 하는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요즘 아이들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막상 딸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딜 가나 예쁘장하다는 소리를 듣고 대인관계도 무척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외모지만 제 아빠가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하다 보니 그걸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로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까지 가는 동안 남자아이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어요. 하도 집으로 찾아오는 남자애들이 많다 보니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제 아빠나 남동생이 나서서 선을 긋기도 했고 말이에요. 예쁘게 잘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와 연애를 했다, 어디서 데이트를 했다, 헤어졌다 등의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저 역시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딸의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왜 나는 가져보지 못했을까 가끔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나도 딸처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는 누군가와 결혼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무미건조하게 아주 간단한 대화만 하는 부부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근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제 세대라고 해서 다들 소개만 받고 제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뚝뚝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사례를 보고 제가 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한창 자기를 따라다니고 열렬하게 구혼을 해오던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반드시 우리 딸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렵 때 사이가 정말 딸이며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왔었거든요. 연애할 때에도 저에게는 늘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명절 때 과일이며 무슨 기념일마다 케이크를 보내오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참 젊은 녀석이 싹싹하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아들보다 더 애교를 부리며 살갑게 굴어오니 참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둘이 4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할 때 우린 이미 가족같이 생각하게 되었고
둘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라고는 전혀 없었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갈 때도 사위는 온 가족을 다 태우고 왕복으로 힘들게 운전해 가면서 같이 배웅해 주기도 하고 면회를 갈 때도 매번 담당해서 같이 다녔으니까 말이에요. 아들조차도 자기네 매형 같은 사람 없다고 했고 간간히 군대 관련 얘기라든지 자기 연애나 직장 취업하는 문제까지 상담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사위는 마치 우리 집의 큰아들 마냥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함께 해주었고 결혼해서도 한동안 그런 생활을 이어갔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손주를 낳게 되었는데 그쯤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다 보니 제가 가서 같이 봐주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창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가 필요했던 딸과 밖에서 일하고 오는 사위 간의 다툼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원래 애를 낳고 나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많기도 하고 저희 역시 애들 낳아서 키울 때 남편과 아주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대부분 집에서 애를 키우고 살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딪히더군요. 그런데 제 딸은 더 불만이 치솟았던 것이 본인도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결혼을 했기에 뭔가 억울했나 봐요. 자기도 직장을 더 다니고 싶었지만 사위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기에 포기했거든요. 말로는 아기를 낳고 좀 키우다가 이후에 다른 공부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나 본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막상 가보니 그런 상황에서 애 엄마가 공부를 하러 다니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사위는 자꾸 자기 부인과 이렇게 싸울 일이 생겼으니 지쳤던 것 같고 그래서 밖에서 일을 마치면 그렇게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일부러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주 제가 화가 나서 사위를 앉혀놓고 야단치며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싸워야 하니 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선 말들을 막 던져대는데 이거 진짜 제가 어지간해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장모님은 어디까지나 수연이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니 이건 저에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저도 제 입장만 말하면 할 이야기 많다고요.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는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기도 종일 힘들었다며 아기부터 저한테 안겨줘요. 저는 뭐 밖에서 놀고 왔나요? 사위가 몹시 격앙된 소리로 다다다닥 늘어놓으니 이때 아차 싶으면서 제가 괜히 관여했다 싶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어딜 갔었냐, 뭘 했냐면서 입고 왔던 옷들은 다 뒤집어보고 바람 피웠냐고 의심까지 해대는데 솔직히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아요. 저한테만 뭐라 하지 마시고 수연이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 큰 성인 남녀 둘이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한쪽만 그렇게 죽을 죄를 졌겠습니까? 저야말로 장모님께 참 서운하고 이제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멈춰 있어서 다시 옷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사위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네, 사랑하네, 어쩐다네 하면서 같이 살아놓고는 결국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저렇게 원수처럼 되는 걸 보니 이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이 있건 없건 그런 것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건 뭘 대비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어려운 게 결혼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아무튼 한동안은 사위와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아 얼른 일찍 집에 돌아오고 사위가 없는 시간에 가서 손주를 봐주는 등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답답했지만
이때 알게 모르게 속에서 자꾸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딸과 비슷한 입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화병의 주된 원인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딸을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사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가끔 딸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한다, 정서방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을 안 하더군요. 그래, 뭐 지들이 알아서 하긴 하겠지 뭐. 여기 국 좀 더 가지고 와. 오는 길에 물도 좀 따라오고. 그리고 오늘 나 모임 좀 나갔다 오니까 늦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때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당신이 알아서 떠다 마시라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내 집도 치우고 반찬하고 살림하느라 바쁘고 게다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딸네 집에서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 가서는 계속 밥 해주고 애들 안아주고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무릎도 안 좋아서 한의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틈만 나면 놀러 다니려고 저렇게 머리 굴리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옛날부터 저렇게 모든 일을 다 저한테만 맡기고 나몰라라 하고 어디서 집안일로 찬사받을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 덕이라며 고개를 들어대더군요. 남편은 왜 아침부터 성질이냐면서 짜증스럽게 밥그릇을 탁탁거리는데 그 무렵엔 아들도 장가가기 전이라 셋이서 나란히 밥을 먹다 보니 여간 분위기가 싸늘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엄마랑 아빠는 허구한 날 싸워댄다며 질린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대는데 이때쯤 저도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건지 뭔가 괜히 지치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자식이 뭔지 어쨌건 그렇게 딸 집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딸네 집과 우리 집을 오가면서 살았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지나고 손주가 좀 커서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게 하려고 했더니 글쎄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딸이 둘째를 가져버렸지 뭡니까. 생명이 생겨서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왜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엄마, 아 그게 그래도 뭐 어떡해. 둘째가 덜컥하고 생겨버렸어. 계획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뭐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서 이대로 냉전 중인 것보단 낫잖아. 엄마가 좀 같이 봐줘. 이제 호진이도 좀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낼 테니까 둘째 낳고 1년 정도만 엄마가 함께 도와주라. 응? 이때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손주 봐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친정엄마에겐 손주가 계속 태어나고 손주 봐주려고 안달난 친정엄마에겐 딸들이 결혼 생각조차 없다는 얘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2살 터울로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걸 보고 있자니 제 몸은 부서져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딸네 가정은 또 유지를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놈의 자식이 뭔지 딸 시집 보내놓고 저도 제 삶을 좀 돌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평생을 딸에게 매달리며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도 났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끌려다니는 것이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뉴스나 돌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이번에는 아들인가 딸인가? 뭐 아무튼 당신이 많이 도와주면 되겠네.
이때 저는 폭발해서 무슨 남의 손주 보는 얘기하느냐며 막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면서 남편은 도저히 제가 참고 넘기기 힘든 망언을 해버렸고 저는 미처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옆에 있던 물병을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빽빽거려? 당신이 이러니까 수연이가 보고 배운 게 맨날 지 엄마 성질내는 모습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정서방도 나처럼 질려지고 기겁을 하는 거야. 당신은 성질 좀 죽여야 돼. 아유, 여자가 돼가지고 고분고분하게 그냥 넘기면서 대화가 돼야지. 당신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제는 딸네 집에서 생긴 불화까지 제 탓을 해대는 남편을 보고 이 인간이 가정에 관심이 없는 걸 떠나 완전 무슨 야구 중계를 하듯 멀리서 관전하며 평가질까지 하고 있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악에 받쳐 소리 질러대는 제가 너무 질리고 짜증난다며 또 옷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는 차키 만들고 나가더군요. 아, 진짜 그놈의 모임이 뭔지. 남편의 모임을 주선하고 불러대는 인간들까지 징글징글하게 미워졌어요. 이윽고 시간이 지나 딸은 둘째를 낳았고 저는 또 결국 쫓아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첫째를 봐주고 하면서 며칠 거기서 잠을 자며 아주 정신없이 보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일단 우리 부부 일은 접어두고 딸이 저렇게 비몽사몽 누워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그쪽에 신경이 더 쏠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한참 해주고 또 둘째를 키워나가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가는 겁니다. 딸이 결혼하고 거의 8년 차에 이르는 동안 저의 50대의 시간도 다 지나가고 환갑이 되었으니까요. 그 사이 아들도 장가를 갔고 그 와중에 또 손주가 생겼는데 저는 그때 초장부터 못을 박아버렸어요. 얘 민철아, 나는 절대 애 못 봐준다. 네 조카들 둘 보느라 엄마가 얼마나 허리가 삭고 무릎이 나갔는지 알지? 내가 쓰러져서 너랑 네 처가 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그럼 부탁하지 마라. 아니면 네 아빠한테 봐달라고 해. 엄마한테는 얘기도 꺼내지 마. 제가 생각해도 노파심에 괜히 세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아들 역시 맡길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지 대뜸 화를 내지 뭐예요. 아, 엄마, 뭐야. 언제 내가 엄마 보고 누나 애를 그렇게 봐달라고 했어? 엄마가 봐주다가 아픈 걸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을 튀기면서 화를 내? 그리고 자식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애는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분위기예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그리고 엄마도 건강관리 잘했어야지. 이제 환갑이면 할머니 치고 젊은 편인데 뭐 애들 낳는 걸 그렇게 질색을 하고 그래. 남들은 요즘 애들 안 낳는다고 난린데. 저는 다 됐고 듣기 싫다며 등짝을 때려가며 내보냈고 그 김에 딸에게도 너도 이제 애들 알아서 하라고 크게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갓난쟁이부터 키워왔던 손주들이 지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맨날 할머니가 드나들면서 같이 봐주다 보니 7살, 5살이 되었어요. 곧 있으면 학교 가는 나이인데 이 이상 뭘 제가 더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도 딸의 반응은 이상하다 못해 연을 끊고 싶게 만들더군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애들 클 때 엄마가 봐준 게 고맙긴 하지만 자꾸 엄마 아픈 걸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건 좀 기분 나쁘네. 그럼 하지 말어. 하지 말지 그랬어. 엄마, 맨날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짜증은 짜증대로 내고 그리고 이번에 엄마 산부인과 다녀와서 안 좋은 결과 나온 것도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엄마 몸까지 관여해서 피곤한 일 만든 것도 아니고 엄마 몸 원래 안 좋았잖아. 자꾸 그렇게 탓할 거면 오지 마. 그럼 안 오면 되잖아.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애 키운 공이 아무리 없다지만 이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뺏고 뺨까지 때리는 거 아닌가요? 내가 딸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듣자고 자기 상황을 돌봐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원망에 서운하다는 말까지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너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해지더군요. 무기력증에 불면증에 잠도 하도 안 오고 매일 늦게 들어와서 코만 골아가며 자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저는 거실에서 따로 자고 있었는데요. 밤중에 자꾸 남편 핸드폰이 울리길래 뭔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느낌이 영 안 좋은 겁니다. 겨우 선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버려서 받은지라 저도 쉰 목소리로 대강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웬 여자가 우리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묻는 거예요. 경연씨, 자요? 목소리가 왜 이래? 그때가 새벽 1시였어요. 저는 이때 목소리를 가다듬고 누구냐고 딱 한마디만 했는데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그 여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때 저는 잠이 확 깨버리고 찬물을 뒤집어 쓴 것 마냥 불쾌한 기분이 들어 몇 번이고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거의 30분째 걸어대는데도 그 여자는 아주 독하게도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차단으로 밀어버리더군요. 이쯤 되니 참을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상황을 물었어요. 거의 집에서 대화도 잘 안 하다시피 하던 남편은 처음엔 성질을 내더니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몰아가니 자기도 좀 찝찝했나 봐요. 그렇다고 뭐 자세히 말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떤 아줌마랑 눈이 맞아서 만나고 있긴 했던 것 같더군요. 아, 진짜 뭐 이딴 경우가 다 있는 건지 내 처지가 너무 얼척없고 억울하게 느껴져서 옆에 있는 베개며 뭐며 다 던지고 남편 핸드폰도 던져버렸어요. 지도 할 말은 없는 건지 몸을 웅크리고 그대로 베개를 얻어맞던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려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던지 막는 거예요. 그렇게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인간이 자기 모임이며 온갖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핸드폰이 박살내기 직전이니 못 견디겠던 거겠죠. 하지만 그 바람과 달리 핸드폰은 와장창 파열음을 내며 액정이 망가져버렸고 허탈한 얼굴로 그걸 확인하던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어가며 온갖 욕을 내뱉었어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저는 그 길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옮겨놓고 그 새벽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몇 걸음 걷다 보니 처음엔 분노로 뛰어나왔지만 그 깜깜한 하늘 아래 건너편의 편의점 불빛 하나만 흐릿하게 보일 뿐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창 딸과 아들이랑도 냉전 중이라서 마음이 지치고 우울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까지 저렇게 불을 질러버리다니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우격다짐이라도 하며 진짜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나보다 체격도 건장한 저 인간이랑 그런 짓을 벌여봐요. 누가 손해겠어요? 젊은 날부터 술이나 여자, 폭력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딱히 없긴 했지만 우리는 대화도 뭣도 없는 늘 의무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년의 남편들이 다 철없게 바람 피우고 모든 의무를 자기 부인한테 지어도 되는 건가요? 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더니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면 제 상황도
그냥 정리되어 버리고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상담하게 된 건 참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고, 오죽하면 제 딸 결혼시킬 때 마지막으로 보고 거의 수년간을 연락 없이 살았던 제 친구에게 찾아가 그런 속 얘기까지 했을까요? 사실 저는 그때 남편과 저 모양으로 싸우고 나와서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먼저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무래도 딸과 속으로 응어리진 게 더 컸고, 그나마 좀 분쟁이 덜했던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건데요.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할 줄 알았던 아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군요. 아,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버지가 뭐, 바람을 피워? 아, 엄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엄마, 나 피곤해 죽겠어. 다른 날 얘기해. 그런 건 아버지랑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해서 사람을 깨우긴 깨워. 늦었으니까 전화 끊고 얼른 들어가.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며 말했는데도 아들은 잔뜩 잠에 빠진 목소리로 제 엄마가 이 새벽에 밖에 혼자 나와 있다는데 걱정은커녕 짜증이 섞인 말로 돌아오더군요.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을 그저 뭐 얻어맞은 듯 멍청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때 온갖 오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로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에게만은 솔직히 연락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도 딸의 말로 입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있겠나요. 딸 역시 자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도 나한테 응어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거의 3번 정도 연달아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받더군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 새벽에 뭐 하는 거냐며 받길래 저도 화가 올라오는 걸 일단 참고 상황이 일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 한 15분 안팎으로 도착할 것 같다고, 정서방은 들어왔냐? 네가 사정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 딸이 이후에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때 딸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죽고 싶었던 것을 간신히 참고 그럭저럭 친구네에 갔던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이 시간에 뭐? 어딜 와? 엄마, 나 이제 안 볼 것처럼 굴 땐 언제고? 아빠랑 싸움 난 걸 왜 나한테 이러냐 말이야. 바람을 폈네, 안 폈네. 그런 건 엄마 아빠랑 환갑인데도 그렇게 싸우고 앉아있을 거리가 있어? 진짜 한심해 죽겠어, 정말. 애들이나 우리 신랑이나 엄마가 이 시간에 와서 아빠랑 싸웠다고 울고 앉아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일 애 어린이집 가야 해서 할 일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간에 부부싸움 했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깨워가지고는, 진짜 엄마 진짜 왜 그러냐? 몰라. 전화 끊어. 어쩜 하나같이 아들이고 딸이고 둘 중 하나라도 자기 엄마를 걱정하거나 와보라는 말 없이 죄다 저리 꺼져라는 식으로 쳐내는 걸까요? 내가 얘네들한테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지 이제 헷갈릴 지경이지만 솔직히 딸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터덜터덜 택시를 잡고 찾아간 친구네 집에서 차마 딸과 아들이 나를 밀어내서 왔다는 얘기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애들이 날 그렇게 어디 모르는 아줌마만도 못하게 사정없이 밀어버리고 여지껏 연락 한 통 없는 것만 떠올랐어요. 이쯤 되니 남편 욕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허망하고 역겹게 느껴져서 의욕이 생기질 않더군요. 그나마 친구는 사별하고 자기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기에 그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잘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있으라고 해서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얼마 챙겨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집에 들어가서 뭔가 해결을 보긴 해야 할 텐데 남편은 핸드폰이 부서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저한테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어요. 딸과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똑같고요. 새삼 저는 이 집에서 뭐 하는 존재였던 건지 나 없이도 알아서 굴러가고 지들끼리 좋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다 포기하고 희생해왔던 걸까요? 이쯤 되니 후회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자식들에게 올인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기엔 친구 역시 아들들을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몇 번 애들을 봐주기도 했기에 저랑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도 오고 지 엄마한테 고마운 것도 알고 연락도 먼저 잘해오더라고요. 그럼 대체 제 경우는 뭐가 문제인 건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건 또 그것대로 무섭고 이대로 남편과 애들을 마주하는 것도 너무 상처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